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입니다. 아, CEO 체질이시구나. 아, 네. 영구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현대, 기아 둘 중 어디가 좋아 보이십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완성차 중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2021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선정되신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 베스트 애널로 선정된 키움증권 김인선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좀 뒤늦었지만서도 네. 예, 올해 이 김인선 연구원님께서 아주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산업이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선정이 되셨어요. 이 자동차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지금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이 섹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한데 이 본격적인 경기 및 또 소비 회복이 또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동 수단으로만 이제 봤다면 네. 이제는 그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 시선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뭐 여러 투자자 대상 자료나 네.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서도 보셨을 텐데 네네네. 미래 자동차의 4가지 키워드로 CASE라고 해서 CASE가 보통 제시됩니다. 그래서 연결성, 커넥티비티, 그리고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공유 차량, 쉐어링, 그리고 전동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거의 줄임말이고요. 이 키워드 하에서 인간의 이동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정이 되는 것이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도 자동차 산업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긴 한데 예전에는 일단 목적지만 가면 이제 되는 거였단 말이죠. 네. 편의성이 이제 얹혀진 건데 네. 쉽게 말하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네. 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자동차도 바뀌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투자적인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데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차가 없습니다. 아, 차 없으세요? 저는 그냥 뭐 택시도 많이 타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이런 대중교통을 그래요? 많이 타서 보통 네. 이렇게 되면은 외제차냐 국산이냐 보통 여기서 이제 갈린다 생각을 하는데 네. 차를 안 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뭐 운전 자체가 네. 저는 이렇게 남이 이렇게 몰아주는 차를 타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네. CEO 체질이시구나. 네. 향후에는 근데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국산 아니면 외제? 뭐 그래도 국산 네, 국산이 현대기아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가 확 부각이 됐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근데 전기차 시장을 아직 시작 단계라고 좀 봐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시장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차량 판매 중에 네. 전체 판매 전기차 비중이 한 3% 정도 됐고 이게 보급이 좀 더 확대되면 침투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 중에서 뭐 폭스바겐, 뭐 GM과 더불어서 가장 빠른 타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의 EV6도 출시가 됐는데 현대차는 25년까지 전용 전기차를 56만 대 정도 네. 생산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기아는 26년까지 한 50만 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25년 전후가 되면 양사 합산 기준으로 100만 대 정도가 되고 뭐 전체 판매 중에서는 한 10% 이상이 되고요. 그러면 내연기관과의 지금은 수익성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네.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차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시장파가 또 열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경쟁사들도 지금 뭐 말씀 좀 드려보면 네. 폭스바겐도 지금 글로벌 내연 차량 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타임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내년까지 MEB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뭐 27종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뭐 100만 대로 설정했고 향후 5년 동안 뭐 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뭐 그런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고 북미 업체들도 뭐 GM이나 포드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에 가서 차량을 시승했던 네. 그런 것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타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도 지금 일단 시작 단계에 불과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막 거론이 돼요. 네.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 시장은 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향후 기술의 성숙에 따라서 네. 가장 큰 시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혜택이라는 게 가장 안전한 이동이랑 기본적으로 시간 활용을 저희에게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향후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물론 가장 큰 시장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의 자율주행의 역량을 좀 구분짓는 거는 판단이나 제어에 대한 그런 역량들일 거고 그 역량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기반을 하게 되죠. 테슬라가 이쪽 시장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사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지난해 이후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된 배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에서 많이 아마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은 지금 경쟁력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테슬라를 조금 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사의 역량 강화 방법론이라고 네. 소프트웨어 2.0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책임자인 안드레이 카파시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했던 단어고 이게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거에는 사전의 지식을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에 맞게 데이터 스택을 구축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 세트를 좀 축적을 하고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의 자사의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차량용 데이터, 운행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중요해진다. 데이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개념인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데이터 플랫폼인 현대 디벨로퍼스를 좀 열고 이를 이용해서 차량에서 수집한 그런 운행 정보, 재원 정보 그리고 운행 습관 같은 것들을 좀 가공해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금 얘기를 들어가서 요즘 같은 이런 모빌리티 시대에 이런 질문이 이제는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이 자동차 산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이 차 판매 현황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 일단은 보복 소비다 그러면서 내수나 수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분기 차량 판매 현황이랑 하반기는 좀 어떻게 전망되는지 좀 궁금한데. 네, 그러면 작년 이후에 네네네네. 수요의 추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네.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성장을 했던 그러니까 차량 판매가 성장을 했던 지역이 국내였습니다. 국내가 작년에 188만 대를 기록하면서 19년 대비해서 5.7%가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7%, 유럽 마이너스 24.3%, 인도 마이너스 24%, 중국 마이너스 6% 등 글로벌 전 지역이 지금 다 역성장을 하면서 좀 부진을 했는데 이게 자동차라는 게 대표적인 내구재고 내구재다 보니까 고정적인 구매 수요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런 수요 감소가 올해 좀 이연될 것으로 전망은 했지만 올해 초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등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기대만큼 좀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초 이후의 수요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는데 2019년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0.3% 그러고 중국이 마이너스 0.2% 정도로 이제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 유럽은 아직도 마이너스 25%를 기록하면서 평년 수요를 회복하지 못했고 인도나 브라질도 지금 회복세가 좀 더딘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정상 수요로는 좀 회복은 좀 요원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기저 효과를 좀 반영해서 판매 회복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근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눌려있던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차량 반도체 이게 없다 보니까는 차량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좀 풀린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풀리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차량 판매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보통 우리 투자자들이 이 차 판매 현황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어디서 보통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에 이제 현대차 IR이라고 치면 네네네.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투자자용 정보를 주는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네.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서 월별 판매 데이터를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글로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뭐 그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하면 네네. 좀 또 돈을 들여서 유료로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따로 모델별로나 회사별로 또 검색을 하면 네네. 또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연구님이 이런 거 다 모아서 데일리 이렇게 좀 보고서에 네. 녹여주시죠? 네. 적극적으로 유료 쪽 보고 하시는 거죠? 이런 네 거 이제 하실 때. 하면 유료 쪽으로 이제 보고 해야죠. 연구원님 보고서 보면 됩니다. 굿! 아무래도 국내 완성차 업체라고 한다면 현대기아 뭐 두 업체면 이제 얘기는 거의 끝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현대차가 어찌됐든 간에 F라고 한번 그 자율주행차 엮이면서 큰 주목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부임 1준수 계약을 어겼니 뭐니 하면서 사실상 뭐 깨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주가도 밀리고 했었는데 이게 향후에 재추진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제 예상은 뭐 애플카를 한다 안 한다라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네네네네. 없지만 뭐 분명한 것은 애플이 지난 수년 동안 자동차 사업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왔던 거는 네네네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특허도 출원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 뭐 애플이나 그런 빅테크 업체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진출이 네. 좀 가속화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네. 아까 뭐 테슬라의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서 뭐 자율주행이나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주행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 테슬라가 그러한 방식에 기반해서 뭐 자율주행 기술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좀 시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좀 느꼈기 때문에 뭐 애플의 경우에도 이런 완성차 업체와의 그런 합종 연행을 통해서 자사의 그런 자동차 진출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애플의 입장에서도 완성차 업체의 그런 존재가 계속 필요할 거다라는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끼리도 얘기해 보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차만 한데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연구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현대, 기아 둘 중 어디가 좋아 보이십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수준입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완성차 중에서는 최선호주를 좀 기아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 네, 양사 모두 좋아지지만 기아가 좋아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좀 가파를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사이에 현대, 기아도 많이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점유율이 뺏긴 포드나 아니면 지이나 이런 데들도 그 GM이나 이런 데 또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상승폭으로 따져보면 그들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거로 따져본다면 현대기아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래도 뭐 저평가 상태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이후에도 일단 뭐 성장에 대해서 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산업 수요 자체가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연 수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거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 현대차나 기아가 잘했던 거는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관리를 잘했던 것에 좀 기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뭐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차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저평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는 만년 저평가 같아요. 만년 저평가. 뭐 다른 완성차들하고 비교해 보면 참 좋은데 현대기아 차 싸고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갈까? 다른 데랑 왜 이렇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긴 하고. 어찌됐건 올해는 그 반도체 그 쇼티지가 이슈가 또 부각됐었어요.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못 만드니까 이 부품 업체들 되게 고전했잖아요. 네. 부품 업체들 하반기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뭐 완성차 업체들의 네. 올해 상반기를 보면 네. 생산보다는 판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소진하면서 판매 절벽을 좀 버텼던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양사의 글로벌 재고 수준도 최근 몇 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국내 양사뿐만이 아니라 GM도 연초에 부품 부족으로 셧다운을 결정하면서 네. 네. 하반기 이후에는 뭐 하계 휴가를 조정하면서까지 생산 페이스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부품사 가동률 상향이라는 것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품도 보면 1차 벤더가 있고 2, 3차 벤더들이 있잖아요. 티어 1, 2, 3가 있는데 이 좀 더 좀 주목을 가져볼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주요 부품사들은 네네네. 뭐 작년 하반기에 실적 개선과 맞춰서 주가도 일정 부분 리레이팅이 되면서 더 이상 뭐 저평가가 투자 포인트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뭐 2차, 3차 벤더들은 아직까지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서 뭐 이런 업체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종목을 언급드리면 좀 추천이 될 것 같아서 네네네네. 어렵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좀 아시는 그런 부품사로 기억하면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디가 있을까? 연구원님이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 커버하는 종목들은 다 대부분 다 재평가가 됐고 예. 지금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커버하는 종목들은 네. 많이들 재평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연구원님이 그 픽한 종목들은 재평가돼서 많이 올라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차, 3차 벤더들 네. 그런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지난 수년간에 좀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패턴은 네. 다 동일합니다. 이게 뭐 중국이나 미국 지역에서 적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진을 겪었는데 완성차 양사가 이미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뭐 수년 동안 적자가 이어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온기가 중소형 부품사로 전달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하지만 뭐 작년 이후에는 뭐 미국 시장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네. 이제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사에 대한 수익성의 개선의 여지도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저도 뭐 최근에 뭐 업체별로 이렇게 뭐 그 컨퍼런스 콜이나 뭐 사업 보고서 등을 좀 보다 보면 당장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업황이 이런 업체들에게도 저점은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돼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엄청 많아요. 네. 거기서 참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픽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보면은 종목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 만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도가 최근에 이제 사업부문 좀 분사를 좀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자율주행 쪽 사업 분사를 이제 한다는 건데 이제 만도 자체는 이제 전기차 솔루션, 이 세시 전동화, 이 자동화, 전동화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떼낸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지금 눌려 있어요. 이게 LG화학하고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LG가 이제 배터리 부분 떼낸다고 하면서 주주들 막 난리치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핵심을 떼면 어떡하냐. 근데 만도는 어찌됐건 간에 전기차, 자율주행 두 가지를 갖고 있다가 전기차 부분에 어찌됐든 관련 사업은 만도가 가져가면서 자율주행만 떼내서 분사를 시킨다.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만도는 향후에 계속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좀 반등의 여지라든가 아니면 향후 전망은 괜찮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부품주의 최선호주로 계속 만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만도라고 하면 뭐 작년 하반기에 자동차 섹터 내 가장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그런 종목이었고 현재 업황으로만 놓고 보면 뭐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 네. 그리고 메이저 전기차 업체의 영업 환경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물량 증가가 수익성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물적 분할에 따른 그런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두 가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이제 만도의 자율주행 매출 중에 현대차, 기아향 비중이 네. 95% 수준인데 이게 향후에 앞으로 얼마나 다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레벨 2, 3 수준의 ADAS 자율주행만을 가지고도 네. 미래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만도는 뭐 현대차, 기아 외에도 다른 메이저 완성차 업체 특히 뭐 북미 3사 중에 한 곳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의 수주 결과만을 가지고도 2025년에는 ADAS 매출 비중에서 비현대차, 기아향 비중이 34%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뭐 레벨 2, 3 수준의 ADAS 기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차를 탈 때
이제 활용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기능들은 이미 지금 법용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자율주행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능이라든지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레벨 2, 3 수준의 ADAS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은 보통 카메라, 뭐 센서 아니면 레이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하게 되고 네. 레벨 4 이상의 레벨 4 이상의 그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라이다라든지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그런 새로운 제품의 네.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주요 부품사 중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양산형 제품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도가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런 분사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주행 핵심 센서에 대한 양산이나 타임라인에 대한 관리가 기업 가치를 더욱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도 자체만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좀 다양화하면서 네. 그동안에 너무 현대기아에 묶였었던 점을 좀 그 사업 집중도를 좀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분사를 통해 좀 저 사업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향후에 좀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고 이 자동차는 아까 전에 이제 좀 약간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 기아차를 아까 이제 선호하셨는데 네. 우리 부품 쪽에서는 영구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부품 쪽에서는 약간 좀 탑픽으로 삼을 만한 기업을 어디로 좀 부품은 일단 만도를 좀 탑픽으로 만도, 말씀을 역시. 드리고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뭐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한 12배에서 13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뭐 다른 전통적인 부품사랑 유사한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 좀 하반기 업황 개선에 따라서 매력도도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도 자체로 좀 가격 메리트도 있는 거죠. 지금은 최근에. 뭐 크게 뭐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기업인 것 같아갖고 네. 뭔가 좀 앞으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맞는 기업보다는 되게 좀 고전적인 옛날 기업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만도 하니까. 만도가 근데 저도 몰랐는데 네. 만도 이름이 네. 그 영어로 하면 맨두라고 합니다. 아, 맨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 아하. 영어로 하면 네 맨두라는 맨두. 네, 그런 의미도 또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호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뭐 만도라는 거를 네, 뭐 네, 그냥 뭐 그렇네.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네요. 네, 그런 이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콩글리시로 하면 만도네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만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 뭐 얘기라고 해서 네. 그렇구나. 아, 또 만도에 대한 이름에 담긴 뜻도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끝으로 이게 보면 자동차 업종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에 이 투자 꿀팁을 좀 주신다면. 투자 뭐 꿀팁이라고 하면 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고수일 것 같아서 제가 뭐 명함도 못 드릴 것 같은데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도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한 가지는 네. 실적 추정치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뭐 말은 거창하지만 야구 선수가 공 던지고 공 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랑 좀 비슷한 말인 네. 만큼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한데 결국에는 뭐 실적 추정치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의 그런 월별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지역별로 뭐 제품별로 그런 추이를 지켜보다 보면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을 좀 알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가 내 생각보다 좀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부품사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완성차에 동행하지만 뭐 업체별로 지역별로 뭐 그리고 제품별로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장 먼저 구분해놓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모든 건 실적이 중요한. 특히 이렇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가 바로미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고 영구님이 지금 몇 개 정도 기업을 커버하시죠? 저는 지금 8개의 기업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덩치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기업들이
보면은 이런 자동차 쪽은 좀 오래 산업을 봐오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구원님은 되게 외모를 봐서는 되게 아직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경력이 지금 네, 이제 1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원래 자동차부터 하신 거죠? 저는 원래 이제 흔히 말하는 RA 단계에서는 네네. 제가 화학 정유에 대한 RA를 담당을 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을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처음 맡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연구님은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기업들 많이 보시겠네요. 지금 한참만. 저도 뭐 이제 한참 네, 정확한 말씀. 아 날것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네. 카메라 넣을 때 연구님한테 따로 나중에 많이 여쭤보고 간접 전달로 직접 말씀 못 하시는 것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자동차 앞에 반도체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했던 업종들 보면은 전통산업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관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들은 되게 업력이 좀 높거나 이러신 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또 다니시고 새로운 시각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또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연구님 같이 이렇게 또 베스트 애널로 또 선정되셔가지고 앞으로도 또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연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시간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는 실적을 봐라. 네. 월별 데이터도 보고. 네. 내일 나오는 게 일단 또 좀 보면은 또 투자에 또 도움이 좀 될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도 좀 그런 꿀팁들 좀 많이 주시고요. 좋은 보고서 많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분들 위해서. 저도 다양한 그런 보고서 통해서 네. 투자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민선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